2021년 9월 알론조 하드포크 당시 에이다는 무려 3달러를 뚫어내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더리움 킬러로서 가장 기본 조건 가운데 하나였던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이 드디어 구현됐던 것이어서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도 또 시세에 대한 관심도 어마어마했습니다. 하지만 크립토 윈터가 도래하면서 에이다 역시 시세 폭락을 경험해야 했고 무려 0.22달러까지 폭락을 하면서 바닥을 찍었습니다. 그나마 최근 약간의 반등을 해주면서 0.44달러 부근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에이다는 플랫폼 업그레이드는 꾸준히 진행되어 왔습니다. 알론조 하드포크 1년 뒤에는 바실 하드포크가 진행이 됐었는데 바실 하드포크는 가장 단순화시켜서 정리를 하면 거래 처리 용량을 크게 증대시키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알론조 하드포크를 통해서 카르다노에서는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이 활성화됐고 이후 사용자 활동과 더불어서 평균 거래 규모도 증가했습니다. 사용자도 늘고 거래 수요도 늘었기 때문에 시스템의 트랜잭션 처리 용량을 늘리는 것은 당연하면서도 무척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실 하드포크는 블록 검증 시간을 단축시켜서 더 큰 블록을 허용하고 이를 통해서 트랜잭션 처리량을 늘리는 것을 목표 지점으로 삼았습니다. 블록의 크기 제한을 늘려서 블록당 트랜잭션 처리량을 늘리겠다라는 겁니다. 스마트 컨트랙트 블록체인 플랫폼으로서 아주 중요하고 또 필수적인 부분을 하나하나 진행했던 것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바실 하드포크가 주목을 받았던 또 하나의 이유는 단순히 거래 처리량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거래 수수료도 줄이고 거래 시간도 단축시키는 것까지 목표 지점에 포함이 됐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목표대로 잘 구현이 되면 가장 저렴하면서도 빠른 블록체인 네트워크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꽤 중요한 것은 비싼 수수료와 느린 거래 처리 속도라는 이더리움의 결정적인 단점을 아주 간단하게 해소시켜주면서 이더리움 킬러로서의 진면목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느린 것처럼 느껴질 수는 있어도 이 카르다노 블록체인 시스템 자체는 이처럼 서서히 진화하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는데 지난달 센티멘트가 분석한 데이터를 보면 11월 9일 기준으로 최근 30일 동안 개발 활동 점수가 가장 높은 알트코인 프로젝트 1등 종목으로 카르다노가 꼽혔습니다. 2위는 폴카닷, 3위는 쿠사마, 이후 헤데라와 앱토스, 스테이터스, 체인링크, 코스모스, 이더리움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기술적 발전이 착착 진행되는 것은 어쩌면 블록체인 프로젝트로서는 당연한 의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카르다노가 가진 또 하나의 장점은 창시자 찰스 호스킨슨입니다. 이 양반이 가끔 기인처럼 말하고 행동할 때도 적지 않지만 사실 비즈니스 감각 측면에서는 꽤나 호평을 받기도 하는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호스킨슨은 지난 2021년 카르다노의 발전을 먼저 아프리카 대륙에 적용시키려는 시도를 보여주면서 상당한 주목을 받았습니다. 당시 이 양반은 금융 인프라에서 소외되어 있는 아프리카 대륙 전역의 사람들이 블록체인과 디파이를 활용해서 P2P 소액 대출을 최빈곤층에게 제공하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금융 인프라 자체가 없는 곳에 새로운 혁신 금융 인프라를 깔아서 금융혁명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그리고 카르다노를 중심으로 일으키겠다라는 목표를 제시했던 겁니다. 비슷한 시기에 카르다노가 또 하나 주목도를 높였던 것 가운데 하나는 이른바 아프리카 스페셜입니다. 아프리카 스페셜의 핵심은 여러 아프리카 정부와 협력을 해서 시민들이 블록체인을 활용해 지갑이나 부동산과 연계된 디지털 신분증을 만드는 프로젝트입니다. 특히 카르다노는 2021년 4월 에티오피아 교육부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라고 발표하면서 일상 속을 파고드는 블록체인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학생들이 고유 블록체인 아이디를 발급받고 교육의 전 과정이 담긴 데이터를 블록체인에 기록을 하고 이를 기반으로 맞춤 교육도 가능하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에이다가 금융 후진국, 화폐 개혁이 필요한 아프리카 등을 대상으로 한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도전으로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 금융 선진국 등에서는 중앙화된 레거시 금융의 반발이
상대적으로 강력한 반면 모든 것을 새롭게 갈고 닦아야 하는 후진국의 입장에서는 시작의 바닥을 아예 그냥 처음부터 블록체인으로 깔아버리면서 혁신을 일구고 그 중심에 에이다가 자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호스킨스는 알론조 포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뒤 아프리카로 휴가 겸 출장을 떠나면서 아프리카에 대한 애정을 고스란히 내보이기도 했습니다. 카르다노는 그레이스케일이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레이스케일은 카르다노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 네트워크로 구성된 차세대 인터넷 플랫폼 웹 3.0으로 규정을 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은 카르다노가 처음부터 적절하게 처리하는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고 다른 블록체인과 차별화가 목표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카르다노의 잠재력을 인터넷 플랫폼 혁신의 관점에서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은 카르다노의 장점으로 창시자 찰스 호스킨슨이 강력한 비전을 제시하면서 충성도 높은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을 꼽았고 카르다노의 소프트웨어 프로토콜이 완전하게 오픈소스로 구성되면서 핵심 네트워크 합의 기능이 수천 명의 참가자들에게 탈중앙화됐다는 점도 장점으로 거론했습니다. 또 거의 모든 주요 거래소에 상장돼 있어서 접근성이 용이하고 현재 16억 달러 수준 펀딩 자금이 생태계 확장을 위해서 책정됐다는 점도 거론했습니다. 로드맵대로 잘 진척이 돼서 잘만 포지셔닝이 될 경우에 웹3 시대의 대표적인 플랫폼이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바라보고 또 기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소 희망회로 차원의 전망일 수도 있겠지만 그레이스케일 같은 거대 자본이 보기에도 이런 싹수가 보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 분명 간단히 대충 넘길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카르다노가 설정해 놓은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로드맵은 모두 5단계입니다. 카르다노는 유명 학자들과 시인의 이름을 끌어와서 각 단계를 표현했습니다. 1단계는 바이런, 2단계는 쉘리, 3단계는 고겐, 4단계는 바쇼, 5단계는 볼테르입니다. 바이런과 쉘리, 볼테르는 유럽의 낭만파 시인이고 고겐은 미국의 컴퓨터 공학자, 바쇼는 일본 하이쿠의 대가입니다. 하지만 이런 낭만적이고 멋스러운 이름과는 달리 카르다노는 아직 갈 길이 꽤 남아있는 그런 상태이기도 합니다. 스마트 컨트랙트 블록체인의 성패는 그 위에서 얼마나 많은 D앱들이 가동되느냐인데 카르다노의 기술과 사업 전략은 이런 부분에서는 적어도 아직까지는 이더리움과 비교했을 때 완벽한 이더리움 킬러 이렇게 표현하기에는 다소 조금 아직은 뒤처져 있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찰스 호스킨슨이 휠체어에 앉아있는 노인네라고 비판을 했던 이더리움 위에서 어마어마한 생태계가 지금 형성되고 D앱들이 가동되고 있는 것과 비교를 해보면 이더리움의 완벽한 경쟁자, 완벽한 이더리움 킬러 이런 타이틀은 아직은 조금 무색해 보이기도 합니다. 에이다는 알론조 포크를 통해서 스마트 컨트랙트 구동이 가능해지면서 고겐 단계는 마무리가 됐고 이제 바쇼 단계를 통해서 블록체인 퍼포먼스 향상과 보안, 생태계 확장에 중점을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해 바셀 하드포크를 통해서 이더리움의 단점을 거의 완벽하게 보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낸 만큼 어느 정도 강력한 기대감이 깔려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고 이 같은 장점은 카르다노 생태계를 더욱더 풍성하게 만드는데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라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제대로 목표대로 구현됐을 때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2021년 11월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기록한 뒤 무려 2년에 걸쳐서 암호화폐 시장은 혹한기를 견뎌내야 했습니다. 에이다 카르다노 역시 3달러대 신고점을 찍은 뒤에 0.22달러까지 바닥을 확인을 했고 이제서 그나마 간신히 아주 정말 무척 많이 간신히 0.44달러대로 올라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여러 분석가들이 의미 있는 전망들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인데 먼저 암호화폐 분석가 알리는 에이다 가격 움직임이 코로나 침체기를 제외한 2018년에서 2020년 사이의 궤적을 반영하고 있다. 이 패턴이 유지가 되면 곧 0.45달러 저항선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단계를 생각해보자면 12월 말까지 0.75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지금 가격 수준에서 거의 200% 가까이 반등할 수 있을 그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분석가 게르트 반 라게는 에이다가 아담 앤 이브 패턴의 바닥과 넥라인을 뚫어내면서 2021년 9월 이후 첫 고점을 기록하려는 상황이 포착되고 있다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 양반은 에이다가 5번째 웨이브에 대한 준비가 완료됐다라고 설명을 하며 차트를 통해서 $10 부근까지 도달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표시해놨습니다. 아직 갈 길은 엄청 멀게 보이긴 하지만 오랜 시간 정말 무척 오래 조정이 있었던 만큼 의미 있는 반등세를 추가로 더 보여줄 가능성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카르다노는 현재 개발 상황이나 비전, 시총 등 여러가지 기준점들을 놓고 봐도 분명 상당히 의미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렇다고 당장 매수를 해야 한다는 것은 물론 당연 아닙니다.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의 리서치를 하신 뒤에 차트 흐름 잘 살피시면서 시장 상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진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기 좋게 물려서 또 적잖은 시간을 기다림의 시간으로 보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워낙 변수가 많고 변동성이 큰 시장이라는 점 명심할 필요가 아직 굉장히 강하다라는 점도 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게 무지성 매수라는 것 명심하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르다노에 대한 추가 리서치 꼭 진행할 것을 권유드립니다. 카르다노 프로젝트를 이해하시는 데 있어서 이번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